4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대학에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교수를 할 때 1977년, 78년인데 그때 그 대통령이 외무부 차관이었어요. 나중에 외무부 장관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잘 알아요. 그분이 올 때 미리 대사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나를 만나게 했어요. 대개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대사 관저, 사무실이나 대사 집에서 만나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대사가 막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대통령이 이번에 오시는데 유 박사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들을 한 30명을 모아서 호텔에서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했는데 제가 공식 통역을 했어요. 근데 할 때는 통역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최고 지성인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내 배 앉더니 대통령께서 내 처음에는 이스라엘 말로 좀 할 테니 통역을 좀 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자기 나라 선배이려고 여러분 와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요. 이렇게 인사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철학 강의를 하려면 미리 원고를 주더니 뭐 해야 할 텐데. 근데 한 18분 동안을 계속 히브리 말로 하는데 아주 오늘 얘기하려고는 중요 요지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뭐 지식이란 건 백과사전 찾아보거나 국어선자면 다 알잖아요.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각자나 철학자가 깨닫고 느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거나, 그렇죠. 인문사회과학이죠. 자연과학자가 발명하고 발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실용 기계나 물품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니냐. 요약해서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유한하다 이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예를 들더라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그때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얘기하더라고.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지만 72년도에 핸드폰을 제가 처음 봤어요. 72년도에 핸드폰 나왔던가 아신 분도 별로 없어요. 이만하더라고. 무전기 같아. 근데 무전기란 건 무전기와 무전기인데 이게 일반 전화기하고 배를 눌러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통화가 되니까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지요. 말하자면 핸드폰. 그것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30명인가 40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72년도에.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것이 뭐 얼마나 기능을 많이 하는지 아까 전화도 그랬지만 이제 뱅킹도 하고 뭐 그 백과사전도 들었고 뭐 음악도 들었고 강의도 들었고 나도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공개 강좌가 60개가 들었더라고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 등등 엄청난 정보가 들었지만 이것들은 다 유한하다 이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칼막스가 유물사관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대단했어요. 지금 유물사관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60년대, 50년대면 60년대 케인즈 경제학이라면 최신 경제학으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해서 알지만 지금 케인즈 경제학은 옛날 것이 되어버렸다고. 자꾸 변해가. 발명하고 발견하고 새 생활로 새 걸로 자꾸 들어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혜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이냐?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 오늘 주 핵심 요지가 그 얘기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깜짝 놀랄 얘기요. 뭐이든지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창의력과 개척정신과 도전정신과 이것의 원조가 지혜다. 우리 유대민족은 지혜를 전승받고 지혜를 전승하는 민족이다. 그 외에 강의에 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 하려면 이 시간에 다 해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냐.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중심인 것처럼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이 얘기를 하죠. 탈무드란 것은 이 지구를 질서를 유지하는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그다음에 중국 그 사상이지요. 근데 그게 기원전 400년 전부터 이게 내려온 것인데 유대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오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라고 성경책 첫 번째 나오는 5권. 그것의 근본은 10계명. 이게 10가지 계명. 그다음에는 모세 오경. 여기에 사람이 사는 모든 철학이 다 들었어요. 그것을 쓴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제사 지내는 거,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그거예요. 배고픈 자식에게 생선한 상자를 사주면 한 사날 배불리게 먹고 살지만은 고기 잡는 지혜를 넣어주면 일생 동안 굶지 않고 산다. 지혜를 넣어주는 지혜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도 교육을 어떻게 하면 지식이요. 달달달달 외우고 지식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 백과사전 속에 다 들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뭐 자연과학이고 수학이고 물리학이고 철학이고 사회학이고 그것을 다 머릿속에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것을 달달달 외우는 거.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요. 저는 일본 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녔지만은 일본말로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일본말로 일본 선생 우리 담임 선생이 나카무라 선생이요. 예. 하여튼 국민학교 상급반대에서 8.15 해방이 됐지만은 그 뒤에 공부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때 외우는 것이 뭐야? 가령 조선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국민학교 때 배운 거. 조선시대 역대 임금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임명선 광인회원 숙경년 정순원철 고순 이게 27개 임금님의 첫자 이니셜만 따서 고려시대는 37대냐 대정강 경성목경 덕정문 선선 한순에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수분에 줄줄줄줄 뭐 정도전의 경제정책 줄줄줄줄. 예. 나는 무식하게 그 학교 나중에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사책으로 큰 책이 유명히 이병도 씨가 쓴 국사대관이라고 했는데 그걸 외우려고 해서 멍청해요. 이게 아니 380페이지 되는 책을 어떻게 외웁니까? 이러면 상상 한번 해봐요. 근데 내가 한번 외워야겠다 맘 먹었어. 멍청이 짝이 없지. 그래 놓고 내가 나한테 말하게 야 미련한 놈아 아니 300 몇 페이지 되는 책을 외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또 내가 나한테 이제 내 아에 있는 유태에게 나한테 맡기를 그러면 한 페이지는 아이고 한 페이지도 깨알 만한 거 어떻게 읽어 외야 하거든요. 한 줄로 낼 수 있냐? 그건 왜지? 한 줄 여러분들 그 한 줄? 한 너댓 번 읽으면 외요. 한 줄 한 줄을 외워봐라. 380페이지 되는 국사대관을 다 외웠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경험 아니고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야.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지식이 아니야. 점수가 아니야.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결심이요. 결단이요. 꿈과 미래요. 계획이요.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다고. 제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요즘에 대학교나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리 누가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공시킨 사례가 한 120가지가 넘어요. 오늘 몇 가지를 들려드린 게 들어보세요. 회사에 여러분 근무하니까 공동체에서 있는 건국대학교에 그 88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이게 1988년이죠. 88년 말에 그 학교 이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장안벌에서 그냥 올림픽 게임을 하고 뭐하고 했는데 이게 세계 각국에서 큰 돌을 하나씩 수입에다가 그 나라 언어 문자 알파벳들을 새기고 그 나라 국민들의 가장 상징적인 문구를 새기고 뒤에다가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런 비석들 그것을 한 8, 90개 나라 것을 더 많으면 더 좋고 세웠으면 좋겠다 결심을 했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총장을 만나가지고 총장한테 지시를 했어. 내가 이게 꼭 우리 학교에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총장은 듣고 와서 부총장을 시켰어요. 이 계획 세워서 실행하라고. 부총장은 이제 TF팀을 구성했어요.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 분야의 부총장이 잘 알고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7, 8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2달 동안 매주일 회의를 했어요. 근데 논란이 많아. 중국 도를 수입하려면 누가 중국에 가야 되고 중국의 고위층에 이 얘기를 해서 그 문구를 선정해야 되고 그것을 아이고 영국, 중국,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아이고 돈이 얼마나 들고 2달 동안 논의하고 논의한 끝에 못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어요. 위원회에서. 이게 부총장이 이제 위원회의 결정을 총장한테 총장이 이사장한테 얘기해요. 이사장이 이틀 후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나를 불러서 만났더니 난 들어서 알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유 박사가 맡으면 이걸 할 것 같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이 조직이 있어서 부장이다 상무다 맡겨서 안 된다면 어떤 사원을 불러다가 자네한테 내가 맡기면 할 것 같은데 좀 맡아주겠나. 기분이 좋지요. 인정감을 주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질문이 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걸 미국도 가야 되고 영국도 가야 되고 캐나다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돈이 많이 들 텐데 예산을 다 충분히 밑받침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손꾸라고 그래요. 빵. 10원 한 푼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말이 여기까지 나오기를 네가 그러고도 이사장이냐? 말이나 되냐고. 회장이 여러분을 불러다 시켰다고 하면은 빵이다 이거요. 기증받아서라는 거요. 금방 한다고 해놓고는 기증받고 못 오겠다고 하겠어. 그래서 또 그러면 직원 하나는 영어 잘하는 직원 하나는 내 방에다가 배치해 주시면은 그럼 시켜서 편지도 쓰고 뭣도 하고 좀 할 텐데 하냐고. 그것도 빵. 하시겠어요? 여러분 회장이 지시한다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하겠냐고요. 누가 생각해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다음에 건국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병원 앞에 그 앞에 80개를 다 세워놨어요. 궁금하지요? 이게 지혜요. 여기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지혜요. 우리가 챙겨야 할 핵심의 철학이 그 속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난 대답을 했는데 막연해. 여러분이나 똑같아.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 도를 얻어오냐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유학을 갈 때, 외국에 유학 갈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 그런데 개척적으로 이제 하여튼 유학을 이렇게 갔었는데 간 뒤에 내가 학교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외국에 유학 가고자 한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는 일을 내 힘으로 시작을 해서 학교에 예산 10원도 안 받고 유학 보낸다는 무슨 유학 과장을 시키는 보직도 안 받고 하는 상태에서 건국대학생 308명을 20여 년 동안에 전원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것도 놀라운 얘기죠. 학교에서 시키도 안 했고 예산도 안 주고 지휘도 안 줬는데 나 혼자 노력을 해서 그래서 유학 보낸 데는 제가 이제 박사가 됐어요. 전부
장학생으로. 내 명단을 가지고 308명이야. 예. 그런데 해마다 한 15명씩 이스라엘에 유학을 보냈어. 왜 15명이냐? 학교에서 돈 안 주니까 내가 인솔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요. 15명을 팀을 짜면 한 사람은 무료요. 비행기표가. 호텔비도 무료고 이게. 그걸 이용해서 15명을 딛고 가니까 학교 돈 안 줘도 그 돈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받은 2달 반인가 후에 이스라엘의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 거죠. 그 말 들은 뒤에. 그러면 애들을 다 이제 미리 편지로 오고 전화 연락은 데다 다 배치를 하고 학교에다가 어느 학원에 다 인근을 시키고 내일 하루가 남았고 모레 한국에 오는 비행기가 있어서 가려는데 오늘 저녁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돌을 하나 얻어 가야겠다. 막연해요. 잘 생각해봐요. 전부 처음부터 막 뚜렷한 게 아니에요. 막연해요. 여러분은 똑같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이 돌을 넣냐 이거요. 근데 내가 A4 용지에 주제들만 간단하게 썼어요. 마뉴멘탈 스톤 팍, 인터내셔널 마뉴멘탈 스톤 팍. 이게 국제적인 기념 그 비석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터내셔널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외무부의 연관이 되겠다. 그래서 외무부 쪽을 가는 거예요. 외무부를 가니까 그 나라 외무성 입구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보다 엄해요. 그 테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뭐 비표를 받아야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한국에서 온 교수인데 양국 간의 중요한 인터내셔널 컬처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누구 만날지도 몰라. 똑같아요 지금. 막연해. 벽에 보니까 외무성 그 기구표가 붙었더라고요. 뭐 장관, 차관, 무슨 국, 뭐 무슨 과 보니까 거기 보니까 Information and Cultural Division이 있더라고. 이게 정보문화국. 여기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정보문화국장을 좀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연락이 돼서 오라고 했냐고 없다고. 어른도 없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내 한국에서 멀리서 왔고 이게 양국 간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만나려고 하는데 뭐 자기들은 한 사람도 그런 거 들이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2번, 3번 다 목소리가 커졌어 내가. 나 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근데 이러냐. 그러니까 안 된대. 예. 그러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디렉터라고 이제 그 면회 실장이 오는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하고서 실장님. 여라고 해서 당신 목소리가 커서 옆에서 다 들었대 내가 하는 소리를. 여기는 나는 허락 없는 사람 들이보내지 않는 것이 내 업무고 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허감 당신은 어떻게 넣었냐고. 안 된다고. 거짓 천문의 거절이야. 나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만난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생각하다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국장 비서하고 통화는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 군에 전화했은 게 뭐 3286 몇 번을 누르라고. 그 눌렀더니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 물론 나 이스라엘 말로 이게 양국 간의 중요한 일로 국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해서 들이보내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좀 들이보내라고 했더니 자기가 국장님 스케줄을 짜는데 5분 10분마다 쫙 스케줄이 짜졌다 이거요. 당신이 꼭 만나야 할 같은 편지로 자생을 내면은 일주일 후나 열흘 후나 어디 시간 봐서 한번 내본다고. 나는 내일 가야 되는데 예. 또 2단계에서 또 수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추진하다가 2단계 수집되면 어디에 이거 내 운이 아닌갑다 하고 물러나 버려. 아니야. 그리고 끊으려고 여보세요. 내가 여보세요. 뭐 국장님하고 한 30초만 통화할 수 있냐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마음의 기라는 거 있잖아요. 막 기가 뿜어 올라가게 되면 상대방의 감동을 받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명탄님 깔처럼 떠갖고 이거 해주시오. 그러면 죽어. 근데 이거 해야만 되는데 이거 막 이런 마음으로 오면 상대방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남자 목소리가 나. 제가 국장입니다만. 그래서
국장님 스케줄이 바쁘다고 얘기 들었는데 먼데 한국에서 왔는데 딱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업무에 지장 없다 이거 그 말이야. 그러니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니까 들어오시라고서 얼른 수화기를 그 면에 창고에 있는 직원을 주었더니 비표를 주면서 몇 호 꼭 그 자리만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가씨가 안내를 해서 안에 들어갔어. 3분 동안 이 얘기를 끝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난 대로 얘기한 거서 한 1분 동안에 내가 나를 소개하고 그러다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내 얘기하고 맞춰보라고. 무슨 일을 어려운 걸 풀어나갈 때 내가 보는 우리 건국대학교가 한국에 있는 150개 대학 중에서 열성고락 안에 드는 사립대학교인데 그 이사장이 챈슬러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 각 나라에서 돌을 하나 갖다가 그 나라 어느 문자 생기 뭐더고 해서 이거 하겠는데 이스라엘 것만 쏙 빼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뿔떡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거 빼놓으면서 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 이제.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앉더니 어떻게 하냐고서 설명을 쫙 했어. 게 배를 눌러갖고 비서보고 다음 과장 회의를 연기시켜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 돌을 기증을 받기로 했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돌을 하나 기증받기로 했다고 했더니 안색이 싹 변해. 이 정부란 건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세배 와서 용돈 주듯이 그 돈은 쓰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것도 해결책이 있지 돈이 없다고 안 되냐. 뭐 있냐고. 내가 이스라엘에 전에 살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석재 공장이 큰 석재 공장이 있는데 막 돌을 갖다 키고 대패지르고 깎고 뭐 건축 자재 만들고 있는데 사장한테 당신 전화만 걸면 내가 가 설득을 하겠다. 얼굴이 환해지더니 비서보고 걸으라고. 오더니 딱 전화 거니까 이 한국에서는 유태영 박사께서 양국의 중요한 문화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들어보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갔지요. 그러니까 정문에서 또 체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의무성에서 보내서 왔다고 했더니 뒤로 보내더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걱정 말라. 그런 돌은 2만 댕이도 더 되게 하고 석재광이 엄청 싸서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예루살렘에서 난 제일 좋은 돌을 골라서 딱 잘라서 1.2m, 1.5m, 30cm 폭으로 이게 큰 묘의 상석보다 더 커요. 그 만들어지고 걱정 말라고. 이제 그래서 또 의무성에 갔더니 그때는 전화만 걸면 면회야. 이게 얻었다고 그랬더니 잘 됐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그런 사람 있냐고. 그 시대의 유태영 소년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봐. 하늘과 땅 차이요. 그 애하고 비교하면 화를 낼 거야. 우리 그 태희 같은 애를 비교하냐고. 그건 태희가 37세에 대통령한테 안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강연하고 광주 여기에 체육관에다가 1972년 4월이요. 4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모아놓고 거기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요즘 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들으시다. 내 서울에 와서 그랬어요. 카카께서는 제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는데 우리 끝까지 들어서 참 명구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장관들 도지사들이 줄줄 따라 나와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앉았으면 개미새끼도 안 나가고 다 그대로 듣는다. 두 번째, 내가 여러 번 유 선생 얘기를 들은 것을 일부 장관들 도지사들이 아는데 내가 끝까지 듣고 있다는 건 그 유생 말대로 하라 하는 건 무언의 압력을 주기 위해서 앉았었다고. 그렇게 지냈어요. 청와대 들어가서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당당해.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가거나 누가 추천해서 가는 게 대통령이 만나자고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유럽의 얘기, 이스라엘 얘기, 덴마크 얘기, 내가 농사지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쫙 하니까 1시간 얘기 듣기로 온 것을 5시간을
내일부터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는 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을 자리 없어. 방을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스카우트하고 해서 새마을운동 담당실을 만들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유학을 갔냐. 어떻게 중학교도 못 다닌 놈이. 그런데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이 잘 사냐. 길이 없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그때 덴마크라고 나라를 알았어요. 그 나라가 지금부터 200년 전, 그 시절로부터는 15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세계 1등 복지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작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보니까 68,500달러. 세계에서 제1위요. 학교는 그 시절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일제 입학금 등록금이 없어요. 병원은 전국에 있는 병원이 국립병원으로 돈 받는 창구가 없어요. 다 무료. 장가를 가서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채씩을 주어요. 주택공사에서. 물론 조건이 있죠. 예. 그렇게 잘 살아. 65세가 넘은 남녀를 불문하고 먹고 살도록 자 연금을 다 주어요. 젊었을 때 연금 월급에서 연금 안 뗀 사람도 다 먹여. 그렇게 복지가 이루어졌냐. 어떻게 이루어졌냐. 국민들의 의식개혁이요. 마음이요. 결단이요. 결심이요. 그룬두비라고는 그 지도자가 앞장을 서서 크리스텐 콜드나 딸가스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만께 잘 살게 하는 우리나라 말로만 새마을운동. 내가 그걸 그대로 본따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됐어. 우리라고 못하는 법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막 열에 차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이 만났을 때 막 끌어오르는 소리로 온 거예요. 그냥 이게. 예. 이게 대통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새마을 담당실을 만들어서 사람 몇 사람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첫 번째 건의한 것이 여기 와 있는 보좌관들, 비서관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걸 주장했어요. 이게 보좌관들, 비서관들이 다 옛날 말로면 서울대학,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졸업하면 유학 갔다 오고 아니면은 고등고시 합격하거나 아니면 장관이나 무슨 높은 사람 아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얼굴이 그냥 신수가 훤하고 눈도 번쩍번쩍번쩍하고 건데 농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공부한 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 이 농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육을 시키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지 열흘 돼서 전 비서실장, 보좌관, 수석비서관 행정관 전부 지하 강당에다가 놓고 90분 동안 강의한 것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게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금도 그래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하고 청와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근데 여기 와서 장관들한테 장관들 모아놓고 또 막 90분 동안 강의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광주 체육관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 막 붐을 일으켜서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잘 살아보자. 소득증대 운동, 정신개조 운동, 환경 개선 운동 이게 밀고 나갔던 것이 바로 그때인데 그 막 속이 끌어올라요 그냥 이게. 내가 학교에서 부총장 할 때도 내 직원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온 얘기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안을 내놓으라고. 여기 회장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무슨 총무과다 무슨 과다 다른데 다른 과가 되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갖고는 생각할 때마다 수첩에다 메모를 해라. 한 달간 메모를 하면은 정리를 해서 내라. 그래갖고 총장한테 얘기해서 그 뽑아가지고 아주 제일 우수한 제안서 낸 사람한테는 1개국 특진시켜주거나 아니면 그때 돈으로 요즘 돈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상금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막 의욕을 높여줬어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모르지만 자기 어떤 부서는 바쁘고 어떤 부서는 덜 바쁘고 어떤 부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어떤 부서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요 부서 왔는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그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이요. 총과에 있든지 사업부에 있든지 토건과에 있든지 무슨 부서에 있든지 간에 다른 부서 것도 생각난 대로 메모를 가서 정해서 위에다 보내요. 보내고 안 하더라도 보내보라고. 웃사람이 보고 채용하고 안 하고는 두째 문제야. 그러나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야. 나는 구두 닦기 하고 길가에서 넉마주의 할 때 13년 되는 날
응답을 받아 마음속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내가 자라온 얘기, 우리나라 농촌 얘기, 내가 본 덴마크에 대한 책을 보고 덴마크에 대한 얘기, 얘 가서 덴마크에 가서 현장을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써먹겠다.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 나를 가서 공부하기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누구한테 붙여? 누구한테 보여줘? 거지로 살고 이러면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어요. 길가에 쓰러져서 드러누워 있어도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어. 그냥 이게 신문 배달할 때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대문에다 신문 놓고 쪽문으로 가면 연탄재 뭐 내버린 데다가 보면 막 밥덩어리가 남아있어. 여러분 먹어봤어요? 밥덩어리 중에 연탄재 흙 묻은 거 다 떼내면 이만한 거 심해내죠. 소금도 간장도 없이 먹었어요. 그렇게 산 것이 나 20대 내 생활이야. 그러나 마음은 하나야. 예. 편지를 다 써서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는 게 좋게.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야 탁 써갖고 영어도 괜찮네.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전치사 강렬히 대명사 제대로 잘 못 쓰고 뭐 닭고기 요리라고 밥상에 올라왔는데 터럭이 막 두문두문 붙은 놈이나 같대. 터럭이나 뜯고 올라와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주소를 알아야 또 붙이지 이게. 요즘 같은 인터넷이 있거나 뭐 컴퓨터가 없던 시절 아니야. 일정 뭐야 50년대 6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또 못 붙이는 거지 뭐. 주소도 없는 놈이 없죠. 백과사전 보고 이름 임금님 이름까지 알아봤는데.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 새벽에. 그러더니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그렇지. 그래서 임금님은 그 나라 수도에 살겠지. 예, 코펜하겐 덴마크. 아니 김서방 서울 대한민국. 이게 편지가 되겠어 그게?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임금님 보좌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A4 용지 절반 많은 용지야. 그거 이제 스테이셔너리 왕실 마크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잊혀버렸습니다. 한 열흘 있으니까 편지가 또 왔어요. 외무부 차관한테서 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요지가. 그런 스칼라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뭐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 먹는 거, 학비 다 된다는 거요. 덴마크 있는 동안에 덴마크 외무성 직원이 받는 월급을 외무성에서 받았어요. 아 그것만 가지고 돼요? 가서 딱 내리니까 덴마크 가드락까지는 외국어를 그도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영어. 영어란 것은 뭐 중학교부터 계속하고 또 교회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통해. 그다음에는 일본어. 일정 때 한글도 모르고 다녔으니까 일본말로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신문도 보고. 일본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불편이 하나도 없어. 그 나라 공항에 딱 내리니까 상념 처음 들어본 소리야. 꼴락꼴락 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라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불어, 대학에 불문과 동문과 있고 그러니까 몰라도 외국어 같은 생각이 드는 생전 못 들어본 소리야.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아 근데 외무성에서 나와서 나를 공항에서 마다 학교에다가 인계를 해줘서 기숙사 짐을 풀고 저녁에 잘다 생각하니까 겁이 콱 나. 저거 꼭 나무 울타리에 새떼들이 앉아서 지저귀는 소리나 똑같은데 저놈의 소리를 어디서 배우냐 이거요. 한국 사람은 없어요. 덴마크 유학자가 1호거든요. 누구 유학 온 사람이 없어. 물어볼 사람도 없어. 어떻게 여기서? 예? 상상 한번 해봐.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예. 또 기도를 하고 달라던 것이 덴마크 말 3개월에 끝냈어요. 여러분 머리가 유 박사 머리 좋은가 보다. 아니요. 말 배우는 지혜를 내가 터득했는데 내가 유학 보낸 학생들 중에 거의 한 20-30%가 그 나라에 가서 6개월에 대학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언어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뭐 필리핀에 보낸다 미국에 보내면 언어과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단과 결심력과 추진력과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자신감,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이거 젊은 사람은 지금 자녀들 교육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지만 나는 가서 자꾸 특정 종교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새소리 같은 소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우냐 이거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자문자답, 이제 뭐 신앙적으로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자문다답하는데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여러분 대답해 봐요. 영어 어떻게 배웠냐고 단어장 가지고 못 오거든.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이 대답을 말이시자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카나 애들 보니까 아빠, 엄마, 까까, 시, 응아, 맘마 뭐 요러다가 배웠잖아요. 이거 엄마 말 흉내내다 배웠습니다. 맞다. 언어라는 거 걱정 마라. 그 나라 로컬 피플,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흉내내면은 그게 마더텅이야. 그냥 흉내내라 이거야.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몇 마디쯤 흉내내면은 보통 말을 할 수 있냐? common conversation. 전문 용어가 아니고 보통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쓰는 용어.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 말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영어로 말을 써봤어. I am a boy, you are a girl, my name is 태영요, how are you, good morning, where are you going? 뭐 한 90센텐스를 쓰니까 더 못 쓰겠어요. 한번 써봐요. 일상 용어가 그 소리가 그 소리요. 어저건 말 그저거 쓰고 그저건 말 오늘 또 쓰고 그 말이 그 말이야 이게. 90센텐스를 쓰다가 아이고 하나님 한 200말 되겠네요. 맞다 이거. 나중에 언어학자한테 물으니까 맞대요. 200센텐스 common conversation은 200말만 하면 다 통해요. 그 다음 질문이야. 네가 기도할 때마다 석두, 나는 그때 말로 돌대가리라고 말해. 석두라고 그러는데 석두인 네 머리로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흉내내면 몇 마리를 흉내낼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멍텅구리도 새벽부터 밤까지는 10마디는 내가 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10마디 이상이야. 됐다 이거요. 끝이야. 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거 20일만 되면 이 나라 말 다 하는구나. 하루에 10마디만 외우면 되니까 200마디면 다 통하니까. 그래서 자신감에서 으쓱해지다가 한 10초도 안 돼서 야 이놈아 웬대로 네 머릿속에 남냐? 외면 잊어버리지. 그래서 3개월 하루에 10마디는 죽으라고 지켜. 그러면 3개월이면 900마디를 외워요. 900센텐스를. 근데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700센텐스 3분의 2를 잊어버려. 200마디는 남지 않아요. 아주 적중했어요. 3개월 되니까 귀가 다 터져서 텔레비 봐도 다 들리고 라디오도 그러고 사람들 다 내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유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 용어를 해야 돼.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건설에서 공부하면 건설에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가령 무슨 음악과 한다면 피아노, 시모, 안단테, 알레그로 이거 기초적인 거지만 무주구천동에 할머니한테 한국말 잘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알레그로가 뭐냐고 물어봐요. 누가 알타 죽냐고 그러지. 몰라. 전문 용어요 그게 말하자면. 뭐 화학을 하면 P다, N이다, H2O다 뭐 이런 거. 건설한다면 건설의 전문 용어. 그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 용어를 모르면 말해도 못 알아들어. 전문 용어 3개월. 6개월 되니까 대학원 입학시험도 보고 들어가기도 하고 강의가 다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때는 기도할 것도 없어. 덴마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냈지 그냥 하나님 뺑 믿고. 대통령이 덴마크에서 똑같은 초청을 했죠.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극장 가는 거 학비 뭐 다 대준다고. 그래서 가서 공부할 때도 또 마찬가지요. 그 나라 말은 또 이스라엘은 또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나가고 목구목 소리가 많아요. 이게 참 웃겨 그냥. 예, 하늘의 별이라고 있잖아요. 별을 영어로 스타 그러죠. 이스라엘 말로는 호가빔 그래요. 잘 들어봐요. 호가빔. 예. 그 다음에 무슨 웃는다는 소가헷. 이게 이스라엘 말 본토 발음으로 하면 뒤에 이 새끼들이 한대. 어찌됐든 하루에 10마디를 흉내냈어. 3개월에 끝내버렸어요. 전혀 모르는 말. 3개월 전문 용어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어요. 물론 들어갔죠.
예.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거기서 돈을 다 내주면서 공부하니까 졸업 공부인데 내가 여러분 자녀들 참고로 얘기해 보세요. 내 첫 시간 난 농촌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 사회학과인데 이스라엘 사회 구조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교수가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내 눈 뜨고 기도했어요. 저 선생이 이 과목을 보나보나 한 10년은 가르쳤을 텐데 몇 년도에 최고 학생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최고 받은 점수 그보다 내가 더 받겠습니다. 내가 졸업한 뒤에 10년 이내에는 내가 받은 점수를 받을 사람이 없을 그 점수를 맞겠습니다. 라고 딱 달라들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95점을 맞았는데 그 선생이 7년 전에 최고 점수 받은 학생 87점. 그 사람은 그 학교 대학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현재. 그렇게 하니까 수석이 되고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저보고 너 같은 이해가 없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상 20년 만에 내가 기록을 깼다 이거. 말을 언어를 6개월에 마스터 했다는 것도 이건 외국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만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교해서 석사 학위를 정교 수석으로 1년 반 만에 나머지 2년 반 만에 박사 학위를 또 수석으로 4년 만에 석박사를 수석으로 끝나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 주는데 내가 그냥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그 지도교수가 나를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기서 교수 경험을 가지고 가야 네가 대접을 받는다. 아무리 바빠도 여기서 교수 경험. 그래서 국립대학에 교수가 되어서 2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런 일들 여러분 지금 들을 때 내 경험을 얘기한 건데 뭐이냐 이거요. 집안이 잘나서 아니요. 경제가 잘나서 아니요. 인물이 잘나서 아니요. 요즘은 그래도 잘 먹고 뭐 또 하고 이렇게 지내서 이렇게 보글보글 생겼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그냥 모가지가 기 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야간 고등학교 생길 때 한강에 가서 모욕을 할 때 마침 동급생이 와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게 우퉁 벗고 사진 찍었는데 내 갈비가 몇 대인지 사진을 보고 알 수가 하도 말라가지고 얘가 볼록볼록 갈비대가 나와. 그렇게 산 사람이요. 여러분 거기다 보면 전부 왕자요 공주야. 딱 하나 마음이요. 결단, 결심, 의지, 용기 이거 가지고 되면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고 달라 들어봐요. 하늘의 뜻에 어긋나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그 길이 얼마든지 열려요. 학생들을 장학생을 보내는 것도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로 장학생을 보낼 때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석사학위를 수석으로 하니까 지도교수가 나를 데리고 총장한테 인사를 시키러 가더라고. 한국에서 참 이게 유학원 학생, 한국에서 제가 1호요. 예. 그게 한국에서 온 학생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꼽는 유대인들을 제치고 수석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총장이 어디 시골 장딱 잡아다가 관청에 들여다 관청 신기하게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보더라고. 나는 그 순간에 이 기회에 한국 사람 여자 장학생으로 오면 어떨까 해서 총장님 보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 추천하면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냐고 그러라고 하더라고. 몇 명이나 하려냐고. 그래서 3명이나 4명 할까 하다가 4명이라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한국에 애놀이가 맞는 시절이니까 그때가 70년대 이게 절반 줄어들면 어떨까 해서 단과대학이 8개가 있어서 그때 단과대학이 한 단과대학이 하나씩 해서 8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나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 알면 15명을 할 걸 생각. 그래가지고 한국에다 편입해서 8명을 초청해서 전부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학교에서 대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는 건국 유니버시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으로 알아요. 왜 그러냐? 건국대학교를 야간대학을 졸업했는데 성적이 중간쯤 갔거든. 건국대학에서 중간쯤 가는 애가 수석을 했으니까 건대 졸업하고 온 애는 전부 시험 입학시험 면제 그냥 무조건 들어왔어요.
나중에서 알았지. 서울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 있다 소리는 나중에 알았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건국 유니버시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야. 거기서 중간 가는 놈이 수석을 하니까. 예. 그런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안 해보실래요? 지금이야. 지금 결단하시라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이 회사에 있으면서 안을 자꾸 내라고. 안을 내면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고 영케 웃사람이 받아 눈에 띄어서 아 이놈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 머릿속에 남아서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안 받아줘도 좋아요. 자기는 성장하는 거예요. 안을 자꾸 내버려두면은. 나는 학교에 부총장 할 때 많은 사람을 상금도 주고 진급도 시키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전혀 위에 회장이나 전무나 우분이 몰랐던 그 사람 저 구석에서 이러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있구나. 머릿속에 남아뒀다가 요직에 쓰게 돼 있다니까. 승진이 빠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회사를 일으키게 되고 본인이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분야에 또는 이 분야가 아닌 분야에 나갈 수도 있는 이것이 다 각각 마음에 달렸다. 여러분이 회사에 부서가 몇 개 있는가 몰라. 총무부, 건설부, 무슨 뭐 재정부 있을 텐데 다 해보라니까 부장을. 부장도 아니지만 한번 해봐. 속으로 생각해. 그러면 느낌이 있어. 불뿔이야 이게. 밑바닥에서 느끼는 것이 위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메모해. 수첩이나 메모지에다가 나는 항상 포켓에다 이런 메모지를 갖고 다니니까 그때 메모를 해요. 메모하고 한 일주일 되고 정리하면은 A4 용지에다가 한 페이지 쓸 수 있어. 써서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보내보라니까. 보내보면 사장님 관심 있어 쓰레기통에 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불러다 이런 게 관심을 가졌냐 몰랐다 이럴 수도 있고 관계없어. 내면은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습성을 들여보시라니까. 아이고 박사님 말이 그렇지 받아주도 않고 내가 무엇인데 건방지다고 이게 헐텐데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고 길을 열리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나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이 그런 탈무드 교육.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지혜를 넣어주고 이렇게 스스로 해결이 나가냐.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유대인 학교에 보냈어요. 국민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그래서 한 번도 공부 잘하라고 한 일이 없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한 일이 없어요. 한 번은 잠실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내미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있으니까 얘기해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깜짝 놀랐어. 아니 사랑하지 않다니 아버지가 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랬더니 잠실 고등학교에서 내리 1, 2등을 쭉 하다가 5등한 애가 있대요. 근데 그 이튿날 학교 오는데 쩔룩쩔룩해서 봤더니 저녁 내 정어리를 종아리로 회초리로 맞았대 이거요. 약간 종아리가 막 피멍이 막 들었다 이게. 나는 이게 5등 하다가 17등 갔다가 15등 갔다가 뭐 8등 했다 그래도 그 종아리를 때리지 않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본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신앙적이고 친구 잘 사귀고 사는데 나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 애들 나는 그렇게 시켰어요.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점수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반으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인성, 인간됨, 거기에서 지혜, 목표, 자신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막 끌어올리게 되면 얼굴에서 기가 나오고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믿어줘요. 이 말을 하면 들어줄까? 될까? 명태는 괄처럼 흐물떡 해가지고 것은 100마디여도 소용 하나도 없어. 소신에 차서 가슴에 우러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상대방 가슴에 전달되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순간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생애가 새로 개척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